금요일 개장이 이제 한 55분도 남지 않았네요.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보면서 전략 챙겨가시죠.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LG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3% 급감해 1,956억 원에 그치며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휴젤은 스페인 의약품 위생제품청으로부터 보툴렉스 50유닛의 스페인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허가는 5년간 유효합니다. 현대차그룹이 폐배터리 사업 그룹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했습니다. FNF가 미국 테니스 브랜드 세르지오 타키니를 827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FNF는 골프에 이어 인기 스포츠로 떠오르는 테니스 의류 잡화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됩니다. GS건설이 2,820억 원 규모의 광명 제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최근 항공권 가격이 올랐음에도 보복 소비 심리가 작용해 여행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카드는 올해 4, 5월에 항공업종 건당 이용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만 5천 원 급증했다고 밝히며 일반적으로 항공권 가격이 많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오히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이번 주 하루 웃으면 하루 울었던 LG에너지솔루션에 관한 실적 이야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 공장 짓는 거 보류한다. 또 보호 물량 해제 이슈까지 정말 악재가 겹쳤었는데 지금 실적까지 조금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예,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최근에 좀 악재를 좀 많이 쏟아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주가는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실적 관련돼서는 좀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좀 많이 좀 미스가 났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거의 한 73% 정도 빠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2분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과의 좀 합의금 관련돼서 좀 라이센스 같은 이런 좀 일회성 좀 수입이 좀 잡히다 보니까 좀 영업이익이 7,200억대 이상 좀 잡혔던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러한 좀 일회성 비용을 좀 제거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전년 동기 했을 때 영업이익이 그렇게 미미하게 감소폭이 좀 크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던 건 결국 이제 테슬라향 원통형 전지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다소 아쉽다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분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만 3분기의 영업이익은 분명히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존재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대형 전지 및 소형 전지 관련돼서 모두 지금 외형 성장이라든지 수익성 개선이 제가 볼 때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원재료 관련돼서 이제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이제 판가 전이가 되지 않는 메탈 가격도 좀 최근에 좀 하락세로 좀 돌아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3분기의 수익성도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증권가에서 일단은 타겟 프라이스 자체가 다 50만 원대 이상에 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 최소 40만 원대 이상은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업사이드는 좀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달에 좀 보호해소 물량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수급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좀 이슈가 모두 다 지나고 나서 진입해도 좀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7월 말에 보호예수 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 반사이익을 좀 누릴 수 있을까요?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완벽한 배터리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분할이라든지 이런 좀 이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약간 약점으로 좀 지적받았던 것이 이제 투자에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좀 측면이 있었는데 이에 비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좀 투자를 좀 미국 쪽에 재개를 하면서 일단 이런 부분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좀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 종보다는 삼성 SDI에 대한 어떤 의견이 투자량이 좀 더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정유 관련된 부분에는 약간 좀 낙폭이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가총액에서 봤을 때 지금 2차전지 관련돼서는 전혀 밸류에이션이 좀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좀 2차전지 셀업
업체로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셀 업체에 대한 이슈까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그동안 시장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종목이죠. 톡신 관련해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의 보툴렉스, 지난달에는 허가 국가 캐나다를 추가를 했고 이번 달에는 스페인에서 또 허가를 따냅니다. 지금 앞서 허가받은 국가에 중국과 유럽의 이름을 올렸는데 주가 탄력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2분기, 3분기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글로벌적인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시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지금 1,300억, 1,700억 정도? 그러니까 1,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약 5조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국내 대비했을 때 글로벌 시장이 워낙 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회사는 당연히 이제 글로벌의 어떤 시장을 좀 확대하는 모습이 좀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브렌트 손더스 엘더간 이제 전 대표를 지금 기타비 상무이사로 좀 영입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글로벌 어떻게 보면 영입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글로벌로 좀 마켓 미용 성형에 대한 시장을 좀 진출하는 데 꾀하는 어떤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당히 빠르게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제 품목 허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스페인 관련돼서 지금 품목 허가가 좀 나왔고요. 사실은 올해만 하더라도 한 10개 이상의 지금 유럽 쪽이라든지 캐나다 쪽에 좀 허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매출 신장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글로벌적인 어떤 도약을 하는 것이 좀 상당히 이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 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한 10만 원대 초반에서 거의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휴젤이라는 종목 자체가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5만 거래 이상이 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시장에서는 살짝은 좀 소외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0만 원대에 대한 부분에서 좀 꾸준히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하나의 좀 모멘텀, 어닝시 낼 수도 있겠죠. 이러한 모멘텀에 따라서 좀 충분히 상승에 대한 어떤 룸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젤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뉴스, 또 의류주 이슈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웃도어에서 스포츠 웨어로 확장한다. FNF 뉴스인데요. MLB 메이저리그 그림 상표하면 딱 FNF 떠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또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 인수에 이어서 이번에는 테니스 의류 업체 세르지오 타키니를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의류 업체에 지금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가 한때 후원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이슈는? 확실히 이 회사가 좀 상당히 좀 전방위적인 M&A를 좀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은 포트폴리오의 좀 확장을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르지오 타키니 관련돼서 지금 거의 한 827억 정도 지금 인수 금액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 매출이 2억 정도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STI 쪽에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 회사를 좀 인수한다는 것 자체는 골프에 이어서 테니스까지 상당히 좀 많은 의미의 좀 어떤 브랜드 확장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제 세르지오 타키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연결 기준 매출액으로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지금 195억 정도가 좀 기록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유럽 쪽에서 지금 홀세일이든지 커머스 쪽에 대한 어떤 좀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지금 이 시장이 지금 이제 미국 쪽까지 좀 퍼져나가면서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고성장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FNF 같은 경우는 유럽 브랜드를 좀 인수를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까지 같이 노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테니스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골프에 이어서 테니스까지 어떻게 보면 영역 확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봤을 때 결국 좀 글로벌 트렌드는 다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회사는 어떤 좀 글로벌 트렌드의 어떤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북미로 또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해외의 좀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일러메이드, 그다음에 이제 골프 쪽으로는 세레조, 타키니 같은 이런 좀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어떤 분야에 모두 진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주가를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연기금의 좀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3만 원대를 어떻게 보면 좀 지지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연기금이 상당히 강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월 15일부터 그래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연기금, 특히 이제 기관도 같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 플러스 어떤 이런 모멘텀의 확장까지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좀 FNF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이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NF 이제 타겟은 글로벌 마켓이 되는 걸까요? 나스닥 우회 상장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지금 분할 시,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아주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은 건설주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GS건설 2,800억 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인데, 사실 주요 건설사들 이렇게 좋은 호재성 소식은 연이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 수주고 도시정비 분야에서 상반기에 수주 소식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연일 떨어지면서 투자자분들 지금 낯빛이 어둡습니다. 건설주 전반에서 전략을 좀 어떻게 정비를 해봐야 되는 건지, 이제 2분기 어닝 시즌도 앞두고 있는데 팀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일단은 건설주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최근에 좀 낙폭이 좀 하락이 좀 가팔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좀 어떻게 보면 단기와 좀 중장기 어떤 금리 역전 차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되다 보니까, 결국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는 건 이제 경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다 침체로 들어간다는 어떤 그러한 통념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건설주 같은 경우는 좀 그에 해당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보면 기관과 연기금에 상당히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수주와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된다면 주가와는 다르게 상당히 선전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뭐 GS건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주 소식을 좀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 6월까지 8건의 지금 도시정비 사업을 좀 수주를 하면서 3조 2천억 정도의 좀 수주액을 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까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려고 하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별개로 이제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많은 좀 이슈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재건축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주택 재개발 지금 정비 사업 관련돼서 상당히 좀 강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비 사업 발로 보게 되면 뭐 재건축이 4건, 뭐 재개발이 4건,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수주에 관한 잔액들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좀 이런 부분을 좀 상당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경기 방어주, 뭐 이제 건설주뿐만 아니라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최근에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특히 이제 좀 시장이 올라왔을 때,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올라왔을 때 같이 좀 올라왔던, 사실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코스피와 같이 좀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투자자분들에게 힘든 어떤 그런 국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원전과 마찬가지로 좀 정책에 대한 수혜주가 분명히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원전과 관련돼서도 좀 상당히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건설과 관련돼서 분명히 뭐 우리가 말하는 뭐 250만 원 관련된 뭐 분명한 좀 어떤 이런 숫자가 상징성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정책이 한 번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모멘텀에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상승의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 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뼈아픈, 제가 볼 땐 최근에 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홀딩의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부 정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미국의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다음 주에 좀 많은 좀 지표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제 사우디가 얼마나 좀 협상을 할 수 있을지가 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가장 좀 마지막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게 바로 유가죠. 유가가 좀 박스권 안으로 좀 정확히 좀 연착륙을 해준다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의 여건이 좀 상당히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지금 2,300을 좀 전후로 해서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좀 힘들었던 대형 IT 종목들의 좀 움직임이 좀 있었다는 점, 특히 이제 우리나라랑 대만도 좀 같이 움직였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외국인들의 좀 그나마 좀 귀환이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경기 침체 관련된 어떤 이슈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시장이 변동성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내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좀 실적, 숫자에 좀 집중을 하면서 2분기 이제 어닝 시즌, 그리고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에 좀 가이던스까지 좀 집중하는 어떤 그러한 좀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